전세 사기,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전세 사기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수많은 서민들의 보금자리와 전 재산을 한순간에 앗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에게는 사회생활의 시작과 함께 찾아온 감당하기 힘든 좌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전세 사기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신박하고 확실한 방법 5가지를 심층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 정보를 통해 전세 사기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내 집 마련의 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계약 전 철저한 등기부등본 확인과 소유주 신원 검증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이지만 가장 중요하고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주택의 모든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적인 문서입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지,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체납세금으로 인한 압류는 없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에서 자주 등장하는 신탁등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있기 때문에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드시 신탁원부를 발급받아 신탁회사의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신탁회사 동의 없이는 계약을 진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에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여 계약 직전에 발생할 수 있는 변동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실제로 계약을 하러 나온 임대인이 동일인인지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통해 철저히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의 대리인이 나온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확인하고 반드시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위임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소홀히 한다면 사기꾼의 먹잇감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 및 전세가율 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주택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있다면 그들의 보증금은 얼마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 주택의 경우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 내역, 확정일자 부여 현황, 그리고 선순위 임대차 보증금 확인서 등을 통해 해당 주택의 전체 보증금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센터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의 전세가율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의 비율을 의미하는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부동산, 안심전세앱 등을 활용하여 해당 주택의 적정 전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한다면 이는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신호입니다. 깡통전세는 집값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져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사기꾼들은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요구하여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차익을 가로채거나 집값이 하락했을 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시장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세가율이 높은 매물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및 건축물 대장 확인입니다. 임대인이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체납된 세금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하여 변제될 수 있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습니다. 2023년 4월부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계약, 체결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을 확인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축물 대장 확인도 필수적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해당 주택이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건축물은 불법 증축이나 용도 변경 등이 이루어진 건물로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여 보증금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은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을 통해 주택의 상태를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및 특약사항 활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한국주택금융공사 HF, SGI 서울보증 등의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이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매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가입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재고하거나 가입 불가능 시 계약을 무효로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는 특약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약사항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일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 일체행위를 금지하는 조항, 계약 위반 시 계약 해지 조항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세입자가 있다면 그들의 보증금과 전입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 특약으로 명확하게 기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지급하고 대리인에게 지급할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명시하고 임대인에게 최종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 및 계약 후속 조치입니다. 전세계약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개사의 자격 확인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에서 해당 공인중개사가 정식으로 개업한 공인중개사인지 조회하고 중개보조원의 진위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미등록 중개업소나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소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중개사고 발생 시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안심해서는 안됩니다. 이사 후에는 반드시 즉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해당 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2일에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체결 이후에도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하여 근저당권 설정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꾸준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불안하거나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택도시보증공사 H유지,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1533-8119에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안심전세 앱을 통해 전월세 시세, 매물 안전성 진단,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청년층을 위한 전세 사기 예방 전자책을 배포하는 등 지자체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 사기는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최신 사기 수법을 인지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며 오늘 말씀드린 5가지 방법을 철저히 지킨다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 사기라는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 현명한 선택으로 안전한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유용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